세계 언어학계가 경악했습니다. 유럽 문자학회, MIT 언어학과, 옥스퍼드 음성학 연구소. 그들은 한글을 분석할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이건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교과서다. 라틴 알파벳 26자는 1500년 진화의 결과물, 한자 수천자는 3000년 역사의 집합체. 그런데 한글 24자는 단 한 명이 1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규칙, 재현 가능한 구조,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국제음성기호 IPA가 한글 구조를 참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은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비교언어학과 교수입니다. 30년간 세계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죠.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데바나가리. 제 연구실 벽에는 47개 문자 체계 도표가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는 뭔가요? 저는 매번 같은 답을 합니다. 문자의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설명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죠. 국제 언어학계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문자는 아름다움이나 역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준만 봅니다. 첫째, 음소와 문자의 대응 규칙이 설명 가능한가? 둘째, 그 규칙이 재현 가능한가? 셋째, 학습자가 규칙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의 문자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영어 알파벳을 예로 들어볼까요? A는 father에서 아, cat에서 에, cake에서 A로 발음됩니다. 왜 다른가요? 역사적 이유, 어원적 배경, 방언의 흔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규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습자는 단어마다 예외를 외워야 합니다. 프랑스어는 더 복잡합니다. 이유를 오라고 읽는 이유를 음성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2세기 고대 프랑스어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죠. 아랍 문자는 구조적으로는 논리적입니다. 자음 중심 어근에 모음 기호를 더하는 방식. 하지만 모음 표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는 문맥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한자는 표의문자 체계입니다.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죠. 하지만 소리와 문자의 연결 규칙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모이 나무 목인 이유는 그림에서 유래했지만 쓴이 숲 3인 이유는 나무가 많다는 의미적 조합일 뿐입니다. 음성학적 규칙은 없습니다. 2019년 베를린 국제언어학회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현대 문자 체계의 대부분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수백 년간 변형됐죠. 그래서 규칙보다 관습이 먼저입니다.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글은 예외입니다. 그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은 자연 발생한 문자가 아닙니다. 1443년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이 창제했습니다. 그것도 설계 원리를 명시한 설명서와 함께. 이건 문자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라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됐고 그리스 문자를 거쳐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간 여러 문화권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변형됐죠. 반면 한글은 창제 목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백성들이 글을 배우지 못해 불편하니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음성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그 설계 원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저는 그 문헌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자 설명서가 아니라 음성학 논문이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디귿은 혀가 위신몸을 강하게 막는 모양.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현대 음성학의 좋은 위치 개념 그대로입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 가로획, 세로획. 그걸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는 세로획 하나, 야는 세로획에 짧은 획 하나 추가. 규칙이 일관됩니다.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그런 체계적 설계가 가능했을까요? 음성학 이론이 확립된 건 19세기인데요. 맞습니다. 국제음성기호 IPA가 만들어진 건 1886년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보다 443년 앞서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 음운학, 산스크리트 문자 연구를 바탕으로 음성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글입니다. 학계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음소 문자 체계의 완성형 모델. 2015년 가을,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문자의 기원과 진화였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온 교수 27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연구하는 문자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라틴 문자 전문가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의 기원은 기원전 700년경 에트루리아 문자로 추정됩니다.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았고 로마 제국을 거치며 표준화됐죠. 하지만 정확히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랍 문자 연구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4세기경 나바테아 문자에서 파생됐습니다. 초기 형태는 비문에서 확인되지만 설계 원리를 설명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자 전문가도 비슷했습니다. 갑골 문자가 기원전 1200년경 발견됩니다. 상형에서 시작해 형성, 회의 방식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누가 체계를 설계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발표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추정, 가능성, 영향관계, 자연 발생, 명확한 창제자도, 창제 목적도, 설계 원리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건 1446년에 반포된 한글 설명서입니다. 창제자, 창제 연도, 창제 목적, 설계 원리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 문헌의 신뢰성은 확인됐습니까?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원본이 현존하며 내용의 일관성과 과학성이 검증됐죠. 저는 해례본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선어 의문을 정확히 표기하기 위함.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문제 인식 해결 방법 설계 원리 사용 예시까지 완전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창을 넘겼습니다. 제자의 쭈즈제 부분입니다. 여기엔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돼 있습니다. 화면에 자음 설명 부분이 떴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미음은 입 모양을 본뜬 것이다.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저는 칠판에 현대 음성학 용어를 적었습니다. 영국의 벨러, 기역, 식용음 알비올러, 니은, 양수는 벨레비어, 미음, 치음 덴터, 시옷, 후음 글러터, 이응. 정확히 일치합니다.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사용한 설명 방식이 21세기 국제 음성학 분류 체계와 동일합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원리를 알았습니까?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중국 음문학, 티베트 문자, 몽골 파스파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산스크리트 문자의 음소 분류 체계를 참고했죠. 하지만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닙니다. 조선어의 음운 구조에 맞게 재설계했습니다. 저는 모음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모음은 천티엔지디인은 삼재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점은 하늘, 가로에 그은 땅, 세로에 기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듭니다. 아는 세로액과 점, 어는 가로액과 점, 오는 세로액 왼쪽의 점, 우는 가로액 위의 점. 규칙이 일관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 방식은 확장 가능합니다. 야는 아의 획 하나 추가, 여는 어의 획 하나 추가. 학습자는 기본 원리만 알면 스스로 새로운 글자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초성, 중성, 종성 결합 구조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결합합니다. 한은 한오이 아니라 초성 히, 중성 아, 종성 니은의 동시 결합입니다. 이건 음성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음은 음절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어 알파벳처럼 선형배열하면 캣은 캣 세 개의 독립된 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음은 캣이라는 하나의 음절입니다. 한글은 이걸 문자 구조에 반영했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설계 원리는 얼마나 걸려서 완성됐습니까? 세종은 1443년 음력 12월에 한글을 완성했습니다. 연구 시작은 142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니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 라틴 알파벳은 1500년간 진화했습니다. 한자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아랍 문자도 수백 년간 변형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목적 설계 원리 사용법이 모두 기록된 문자입니다. 이건 언어학 연구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문자는 역사적 추론에 의존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됐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사후 분석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설명 가능합니다. 설계자가 직접 원리를 밝혔으니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 프랑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공학입니다. 맞습니다. 한글은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구현한 언어공학의 결과물입니다. 2017년 봄,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음성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음성 분석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팀을 만났죠. 그들은 세계 각국 언어의 자음 발음을 MRI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벽면에는 혀와 입술, 목구멍의 단면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연구팀장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발음할 때 좋음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3D로 재현합니다. 이걸 통해 각 언어의 음소를 객관적으로 분류하죠. 저는 그에게 한글 자음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건 기억 발음 순간의 MRI 촬영 이미지입니다. 화면에 혀뿌리가 영구개에 닿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기억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건 니은 발음입니다.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습. 한글 니은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미음 발음이고요. 입술이 완전히 닫힌 상태. 미음의 사각형 구조와 일치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세기에 이걸 어떻게 알았죠? MRI도 없고 음성학 이론도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오직 관찰로 이걸 파악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하고 손으로 입 모양을 만져보고 소리의 차이를 귀로 구별하며 좋은 위치를 정확히 분류해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헤레본의 제자의 부분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금니 소리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니 그 모양을 본뜬다. 이건 현대 음성학 용어로 영국의 파이오름벨러포스입니다. 국제 음성 기호 IPA에서 기 또는 교 표기하는 소리죠.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붙으니 그 모양을 본뜬다. 치경 비음 알비얼 내서 IPA 기호인 입술 소리 미음은 입을 다무니 그 모양을 본뜬다. 양순 비음 벨레비온 내서 IPA 기호의 이 소리 시옷은 이가 서로 맞으니 그 모양을 본뜬다. 치경 마차름 알비얼 프리케티브 IPA 기호스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이 열리니 그 모양을 본뜬다. 성문은 거터 IPA 기호 또는 묵음. 저는 케임브리지 연구팀에게 표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15세기 훈민정음 분류와 21세기 IPA 분류를 나란히 놓은 겁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 설계자들은 인간 발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문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B는 왜 저런 모양인가요? 페니키아 문자 베트집에서 유래했습니다. 집 모양을 간략화한 거죠. 발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 문자 델타는 왜 삼각형인가요? 페니키아 문자 달레트문에서 왔습니다. 문 모양입니다. 지 소리와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한자 거의 부는 입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미를 담은 거지 소리를 담은 게 아닙니다. 반면 한글은 다릅니다. 문자의 형태가 곧 발음 방법입니다. 기억을 보면 혀뿌리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을 보면 혀끝을 위신몸에 붙여야 한다는 걸 압니다. 시옷을 보면 이 사이로 바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각적 설명서입니다. 저는 모음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글 모음은 천지인 삼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점은 하늘양, 가로액은 땅음, 세로액은 사람 중입니다. 제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철학 아닙니까? 과학과 무슨 상관인가요? 표면적으론 철학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음성학적 체계입니다. 저는 화면에 모음 분류표를 띄웠습니다. 아, 어, 오, 우. 이 네 개는 기본 모음입니다. 현대 음성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전설 모음 front vowel과 후설 모음 back vowel, 개방 모음 open vowel과 폐쇄 모음 close vowel. 한글은 이걸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했습니다. 아는 세로액 오른쪽의 점.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 발음합니다. 전설 개방 모음이죠. 어는 가로액 아래의 점. 입을 중간 정도 벌리고 혀를 뒤로 당겨 발음합니다. 후설 중개 모음입니다. 오는 세로액 왼쪽의 점.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혀를 뒤로 당깁니다. 후설 폐쇄 원순 모음. 우는 가로액 위의 점. 입술을 더 좁게 오므리고 혀를 높입니다. 후설 폐쇄 고모음. 방향과 위치가 음성학적 특성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제임스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이중 모음은요? 조합 규칙이 있습니다. 야는 아의 짧은 획 하나 추가. 발음도 이하의 결합입니다. 여는 어의 짧은 획 추가. 이 어의 결합. 요는 오의 짧은 획 추가.
이오의 결합, 규칙이 일관됩니다. 학습자는 기본 모음 4개만 익히면 나머지 모음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문자와 비교했습니다. 영어 모음은 몇 개일까요? 제임스 박사가 답했습니다. 표기는 5개지만 실제 발음은 20개가 넘습니다. A는 최소 8가지 소리로 발음됩니다. cat, father, cake, care, about, comma. 왜 다른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변화의 결과일 뿐이죠. 프랑스어는요, 더 복잡합니다. 유, 우유, 이오 같은 조합이 각각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규칙이 없어요. 한글은 다릅니다. 아는 언제나 아입니다. 어는 언제나 어입니다. 위치나 조합이 바뀌어도 소리가 일정합니다. 이건 음소 문자의 이상적 형태입니다. 저는 마지막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글에는 된 소리가 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에 획을 하나씩 더하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됩니다. 이것도 음성학적으로 정확합니다. 된 소리는 성문을 긴장시켜 발음하는 경음 tense consonant입니다. 한글은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획을 하나 더해서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임스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교과서네요. 맞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 방법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형태를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떤 문자도 갖지 못한 특성입니다. 2018년 여름,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열린 문자 교육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비문해자를 위한 효율적 문자 교육이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 교육학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비문의 인구는 약 7억 7천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자 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첫 발표자는 영국 런던대 교수였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익혀야 할 철자 규칙은 수천 개입니다. 한 해도 8가지 발음이 있죠. true, though, thought, tough, cough, bow, hiccough. 그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영어권 어린이가 유창하게 읽고 쓰기까지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예외 규칙을 외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죠. 두 번째 발표는 중국어 전문가였습니다. 한자는 상용 한자만 3,500자입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에서 2,500자를 가르치지만 실생활에서 불편 없으려면 4,000자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학습 곡선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처음 500자는 빠르게 익힙니다. 하지만 2,000자를 넘어서면 학습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비슷한 모양, 복잡한 획순, 불규칙한 때문이죠. 비문의 성인에게 한자를 가르치려면 최소 5년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랍어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아랍 문자는 28자입니다. 하지만 각 글자가 위치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어두형, 어중형, 엄하령, 독립형. 실질적으론 100개 이상의 형태를 익혀야 하죠. 그는 학습 난이도를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모음 표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는 문맥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이건 초급 학습자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발표가 같은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예외 규칙이 학습 효율을 낮춘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글 24자를 띄웠습니다. 자음 14자, 모음 10자. 한글은 이 24자만 익히면 모든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알파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26자를 익혀도 단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철자 규칙을 추가로 배워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24자를 익히는 순간 모든 음절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기역, 가, 니은, 아나, 디귿, 다. 단순한 조합입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면 음절이 완성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140개 음절.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받침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역, 니은간, 기역, 비읍갑, 기역, 시옷가, 자음 14개, 모음 10개, 받침 27개, 3780개 음절. 이론적으로 가능한 조합은 1172개입니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건 그중 2350개 정도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조합 규칙이 일관되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문자와 비교했습니다. 영어로 cat을 쓰려면 C, A, T 세 글자를 순서대로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city는 왜 city가 아니라 city인가요? 스가 왜 크 아니라 수 발음되죠? 규칙이 없습니다. 단어마다 외워야 합니다.
한글로 가를 쓰려면 기역과 아를 조합하면 됩니다. 간을 쓰려면 받침 니은을 추가하면 됩니다. 규칙은 동일합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 속도가 빠릅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의 교육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성인문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의 시간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하루 2시간씩 수업하면 12일이면 됩니다. 이건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저는 유네스코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1989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종 문해상 킹시정 리터러시 프라이즈 이름으로 채택했습니다.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글의 학습 효율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1945년 해방 당시 문맹률이 78%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현재는 사실상 0%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 정책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문자 체계 자체의 효율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인 이유는 확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습자가 가, 나, 다를 배웠다고 칩시다. 그럼 자동으로 캬, 야, 다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는 아의 짧은 획만 추가한 거니까요. 고, 노, 도를 배우면 교, 요, 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이 제기적으로 컬시브로 작동합니다. 기본 원리 하나가 전체 체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 교육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찌아찌아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음소 표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프리카 언어도 표기합니다. 발음 기호처럼 사용하는 거죠. 한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글은 사실상 국제 음성 기호 IPA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IPA는 학술 목적으로 설계됐지만 한글은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문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의 핵심은 규칙 기반 시스템입니다.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먼저입니다. 기본 원리만 익히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다른 문자들은 역사가 쌓이며 예외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논리적 일관성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지금도 배우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한 스웨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문자 체계의 최종 진화형처럼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합니다. 2019년 가을, 저는 미국 MIT 언어학과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세계 주요 문자 체계의 구조적 비교 분석이었죠. 청중석에는 언어학, 인지과학,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4개의 문자 체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한글. 오늘은 이 4문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설명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사례, 라틴 알파벳입니다. 저는 끄오디라는 단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청중들이 추측했습니다. 고티, 그오티, 지오티? 저는 답을 공개했습니다. PC팻입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게이은 엔나프에서 소리, 어는 워맨에서의 소리, 차이는 네이션에서 소리. 합치면 패시가 됩니다. 이건 1855년 영국 언어학자가 만든 유명한 예시입니다. 영어 철자 체계의 비논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물론 끄오티는 실제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 철자 규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더 많은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영어에서 소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표기될까요?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fan, fof, phone, good enough, of half. 최소 5가지입니다. 그럼 both는 몇 가지로 발음될까요? through, through, though, though, thought, thought, top, top, cough, cough, bow, bow, hiccup, hiccup. 7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틴 알파벳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 각 단계에서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영어는 앵글로색슨어, 노르만 프랑스어, 라틴어가 섞였죠.
각 어원에 따라 철자 규칙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한 MIT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철자 개혁은 왜 안 했습니까? 시도는 있었습니다.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미 수백만 권의 책이 출판됐고 사람들은 익숙한 철자를 바꾸길 거부했습니다. 역사적 관습이 논리를 이긴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문자로 넘어갔습니다. 아랍 문자입니다. 아랍 문자는 구조적으로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자음 어근 모음 패턴으로 단어를 만들죠. 예를 들어 KTB라는 어근은 쓰다와 관련됩니다. 캐타바 그가 썼다. 키탑 책, 맥케이티의 사무실, 캐팁 작가. 어근은 고정되고 모음 패턴이 의미를 바꿉니다. 이건 매우 체계적입니다. 문제는 모음 표기입니다. 아랍 문자는 기본적으로 자음만 씁니다. 모음은 위아래의 작은 기호로 표시하는데 일상 문서에선 대부분 생략합니다. KTB만 쓰고 독자가 문맥으로 추론하는 거죠. 초급 학습자에겐 이게 큰 장벽입니다. 게다가 아랍 문자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단어 시작, 중간, 끝, 독립형. 반은 네 가지 모습을 가집니다. 독립형, 어두형, 어중형, 어말형. 28자 4가지 112가지 형태. 실질적으론 100개 이상을 외워야 합니다. 논리는 있지만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한자입니다. 저는 화면에 쇼쉴 휴자를 띄웠습니다. 사람이 일은 나무 목무 쉴 휴. 사람이 나무 아래서 쉬는 모습입니다. 의미적으로 직관적이죠. 한자의 강점은 의미 전달력입니다. 글자 하나의 뜻이 담겨 있어서 문맥 없이도 대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학적 체계가 없습니다. 쇼를 왜 휴라고 읽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정해졌을 뿐입니다. 게다가 같은 글자가 여러 발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징은 행, 항, 행으로 읽힙니다. 문맥에 따라 달라지죠. 더 큰 문제는 학습량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는 약 3,500자, 신문을 읽으려면 4,000자, 전문 서적을 읽으려면 6,000자 이상. 각 글자마다 뜻과 음을 따로 외워야 합니다. 저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초등학생이 유창하게 읽고 쓰기까지 평균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한자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양이 많아서입니다. 네 번째, 한글입니다. 저는 쉬다를 한글로 썼습니다. COD 디그다. 4개의 기본 요소를 조합한 겁니다. 규칙은 명확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자만 익히면 모든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쉬를 처음 보는 사람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규칙이 일관되니까요. 시옷은 언제나 소리, 위는 언제나 왜 소리, 디귿은 언제나 소리.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내 문자를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문자 수, 라틴 알파벳 26자 하지만 철자 규칙 수천 개, 아랍 문자 28자 사형태 112형태, 한자 상용 3,500자 이상, 한글 24자, 음소와 문자 대응, 라틴 알파벳 불규칙 예가 8가지 소리, 아랍 문자 자음 규칙적, 모음 생략, 한자 대응 관계없음 표의 문자, 한글 10일 완벽 대응, 학습 시간, 라틴 알파벳 영어 2-3년, 아랍 문자 1-2년, 한자 6-8년, 한글 24시간.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우수함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학계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가장 설명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문자 체계다. 다른 문자들은 역사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수백 년간 여러 문화와 언어가 섞이며 만들어졌죠. 그래서 논리보다 관습이 많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음성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력을 구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한글의 논리성이 명확해집니다. 이건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구조적 분석의 결과입니다. 2020년 봄, 저는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어 처리 NLP팀을 만났죠. 그들은 세계 각국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장 데이비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계 번역, 음성 인식, 텍스트 분석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언어마다 처리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는 화면에 언어별 처리 복잡도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영어는 중간 정도, 중국어는 매우 높음, 아랍어도 높음. 그런데 한국어는 낮음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왜 낮습니까? 한글 때문입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문자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규칙이 명확하면 알고리즘이 간단해지고 예외가 많으면 복잡해집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컴퓨터가 ray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이게 리드 현재형인가요? 레드 과거형인가요? 문맥을 분석해야 합니다. 철자는 같지만 발음과 의미가 다르니까요. 이런 예외가 수천 개입니다. 그래서 영어 자연어 처리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수백억 개 단어로 학습했습니다. 최신 생성형 AI 모델들은 수천억 개 토큰을 사용하죠. 데이터가 많아야 예외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한글 텍스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거의 11로 대응합니다. 가는 언제나 가입니다. 문맥에 관계없이 발음이 일정하죠. 이건 음성 인식 STT과 음성 합성 TTS에서 엄청난 이점입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꿀 때 한글은 소리만 정확히 인식하면 철자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영어는 추처럼 같은 발음에 다른 철자가 있어서 의미를 추론해야 합니다.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가 높은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로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음성인식 서비스에서 한국어는 영어 못지않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일부 독립연구 기관의 2021년 비교 분석에서 한국어 음성인식은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영어권 서비스인데 한국어가 그렇게 잘 작동한다고요? 문자 체계의 차이입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다른 예시를 들었습니다. 타이핑 속도도 한글이 유리합니다. 한글 키보드는 자음 14개, 모음 10개 키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조합해 11,172개 음절을 만들 수 있죠. 영어 키보드는 26개 키로 26개 문자만 입력합니다. 하지만 한글 키보드는 24개 키로 수천 개 조합을 만듭니다.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 타이핑 속도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입력할 때 한글이 평균 15에서 20% 빠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어는 단어 하나에 평균 5-6개 키를 눌러야 하지만 한글은 평균 2-3개 키로 한 음절을 완성하니까요. 저는 교육 분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외국인 학습자 관점에선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국어교육원 FSI 통계입니다. 영어 화자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걸리는 시간을 분류한 거죠. 카테고리 1 쉬움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24주에서 30주, 카테고리 2 중간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36주, 카테고리 3 어려움 러시아어, 히브리어 -44주, 카테고리 4 매우 어려움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한국어 -88주. 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법과 어휘 때문입니다. 문자만 따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FSI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영어 화자가 한글 자체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입니다. 반면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2주, 아랍 문자는 3-4주, 한자는 수년입니다. 한글은 문자 학습 자체가 장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통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자음 모음 체계를 익히는데 평균 1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엔 바로 단어와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중국어는 한자 500자를 익히는 데만 3개월이 걸립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를 익히고 상용 한자 2136자를 배워야 합니다. 아랍어는 28자인데 각 글자가 4가지 형태로 변하니 실질적으론 100개 이상을 익혀야 하죠. 데이비드 박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디지털 시대엔 또 다른 요소가 중요합니다. 인코딩 효율성입니다. 컴퓨터는 문자를 숫자로 저장합니다. 유니코드라는 국제 표준이 있죠. 영어 알파벳은 1바이트면 충분합니다. 한자는 2-3바이트가 필요합니다. 한글은 2바이트로 11,172개 음절을 모두 표현합니다. 이건 매우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24개 기본 자모를 조합하는 방식이라 코드 포인트 할당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검색 엔진도 한글이 유리합니다. 영어로 running을 검색하면 run, runs, ran, running 모두 찾아야 합니다. 형태가 불규칙하게 변하니까요. 한글은 어근이 유지됩니다. 달리다, 달리고, 달렸다, 달린다. 모두 달리라는 어근이 보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쉽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교육학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이상적입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서 인간도 배우기 쉽고 기계도 처리하기 쉽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강점을 드러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본질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알파벳은 종이 시대에 최적화됐습니다. 한자는 붓글씨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음성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매체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시대, 터치스크린 시대, 음성 인식 시대, 모든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미래형 문자입니다. 2021년 가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언어학 행사였죠. 89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1200명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 종합 토론 세션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문자 체계 평가의 학술적 접근이었습니다. 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함은 학술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말은 틀렸습니까? 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틀렸다기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계는 가장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 중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례다. 차이가 뭘까요? 가장 우수하다는 주관적 가치 판단입니다. 하지만 가장 설명 가능하다는 객관적 분류입니다.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학계가 한글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문자 분류표를 띄웠습니다. 표의 문자 로고그래픽, 의미 단위로 문자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한자,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장점 의미 전달이 직관적, 단점 학습량이 많고, 음성 정보가 부족, 음절 문자 syllabary, 음절 단위로 문자를 만듭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체로키 문자, 장점 음절 중심 언어의 적합, 단점 조합 가능성이 제한적, 자질 문자 featual, 음성의 자질 발음 방법을 문자 형태에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장점 설명 가능성, 학습 효율성, 확장 가능성, 단점 사례가 극히 드물어 비교 연구가 어려움, 음소 문자 alphabetic, 개별 음소를 문자로 표현합니다.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그리스 문자, 장점 범용성, 적은 문자 수, 단점 음소와 문자 대응이 불규칙한 경우 많음. 저는 한글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 featual script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자질문자란 무엇인가? 음소를 단순히 기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발음의 자질, 즉 좋은 방법을 문자 형태에 반영한 겁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이건 발음의 물리적 특성을 담은 겁니다. 저는 다른 문자와 비교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B는 왜 저런 모양인가요? 페니키아 문자 베트집에서 유래했습니다. 발음과 무관합니다. 그리스 문자 파이는 왜 무자 모양인가요? 페니키아 문자 페입에서 왔습니다. 피소리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아아는 왜 저런 모양인가요? 한자 안을 초서체로 쓴 걸 간략화한 겁니다. 음성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문자가 임의적과 arbitrary입니다. 형태와 소리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동기화 motivated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 발음 방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 프랑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낫다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낫다는 표현은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학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특정 기준에서 최적화된 설계를 보여준다. 어떤 기준일까요? 첫째, 음소와 문자의 체계적 대응. 둘째, 조합 규칙의 일관성. 셋째, 학습 곡선의 효율성. 넷째, 확장 가능성. 이 네 가지 기준에서 한글은 이론적 최적값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월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언어, 문화, 역사와 분리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자는 의미 전달력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모 링슨, 세 글자만 봐도 나무숲 울창한 숲이라는 의미가 보이죠. 이건 한글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랍 문자는 미학적으로 뛰어납니다. 서의 전통이 깊고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기능만으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범용성이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 언어가 사용하고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 지원합니다. 이건 설계보다 확산력의 문제입니다. 각 문자는 자기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신 특성을 분류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국제언어학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글은 자질문자 체계의 유일한 사례로서 음성학적 설계 원리가
가장 명확하게 구현된 문자다. 이게 학술적으로 안전한 표현입니다. 왜 안전할까요? 첫째, 검증 가능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설계 원리가 기록돼 있습니다. 둘째, 비교 가능합니다. 다른 문자와 구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현 가능합니다. 조합 규칙을 배우면 누구나 새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학술적 평가의 기준입니다. 한 영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한글이 가장 뛰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좌장이 답했습니다. 뛰어나다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음성학적 체계성? 그렇습니다. 학습 효율성? 그렇습니다. 디지털 처리?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가치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문화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프랑스인에게 라틴 알파벳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랍인에게 아랍 문자는 종교적 유산입니다. 중국인에게 한자는 수천 년 역사의 상징입니다. 그걸 비효율적이라고 폄하할 순 없습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학계는 한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도적 설계의 성공 사례, 음성학 원리의 체계적 구현, 문자 공학의 이상적 모델. 이 표현들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진술입니다. 한글이 최고인지 묻는다면 학계는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특별한지 묻는다면 학계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목적, 설계 원리가 기록된 문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질문자로 분류되는 문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성학 이론이 없던 시대에 음성학적 설계를 구현한 문자. 이 세 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토론이 끝났습니다. 한 젊은 학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자랑이 아니라 분석으로, 우월함이 아니라 특성으로. 그게 학자의 태도입니다. 2023년 봄, 저는 함부르크 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세계 문자를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47개 문자 체계 자료가 쌓여 있었죠.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한자, 가나, 그리고 한글. 저는 각 문자를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첫째, 설명 가능성. 둘째, 재현 가능성. 셋째, 학습 효율성.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세 가지 모두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주제로 17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언어학회, MIT,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스탠퍼드. 학파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연구 방법론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한글은 음성학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문자다. 이건 동의가 아닙니다. 수렴입니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게 과학적 합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가 보였죠. 수백 년 전 이 항구로 세계 각국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이 가져온 계약서, 선원들이 쓴 항해일지,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각각의 문자는 자기 문화권에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체계였죠. 그때 유럽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문자란 뭘까? 19세기 언어학자들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음소를 정확히 표기하는 방법, 발음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예외가 없는 규칙. 그래서 1886년 국제음성 기호 IPA를 만들었습니다. 각 소리마다 고유한 기호를 배정한 겁니다. P, B, D, K, G. 명확하고 일관되고 확장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PA는 학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쓸 수 없었죠. 너무 복잡하고 타이핑하기 어렵고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논문 한 편을 꺼냈습니다. 1990년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조프리 샘슨의 글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의 유일한 사례다. 이론적으로 가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문자 체계를 15세기 조선에서 구현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유럽 학자들이 19세기에야 생각해낸 것을 세종은 15세기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IPA보다 443년 앞서서. 더 놀라운 건 한글은 학술 도구가 아니라 실생활 문자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일상에서 쓸 수 있도록. 이게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학회의 한글 관련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만 378편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국가도 다르고 학파도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 체계의 완성형이다. 한글의 설계 원리는 현대 음성학과 일치한다. 한글의 학습 효율은 다른 문자를 압도한다. 이건 편향이 아닙니다. 객관적 분석의 일치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한글이 세계 공용 문자가 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글은 어떤 언어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모든 소리를 한글로 적을 수 있죠. 하지만 문자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이자 정체성입니다. 프랑스인은 라틴 알파벳으로 수백 년간 문학을 썼습니다. 아랍인은 아랍 문자로 쿠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인은 한자로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걸 바꾸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대체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문자는 이렇게 설계될 수 있다. 음성학은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 논리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2023년에 함부르크, 항구엔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한국산 스마트폰이 실려 있을 겁니다. 터치스크린에 한글 키보드가 탑재된 500년 전 세종은 이 미래를 상상했을까요? 종이에 붓으로 쓰던 문자가 유리 화면에 손가락으로 입력되는 시대를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본질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매체가 바뀌어도 작동하는 본질. 종이든 키보드든 터치스크린이든 음성 인식이든 한글은 항상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본질을 담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단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연구의 결론. 한글은 문화적 호감 이전에 논리적으로 완성된 문자 시스템이다. 국가와 학파가 달라도 분석의 결론이 같아지는 이유는 한글이 음성학의 보편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건 특정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발음 기관은 모두 같고 소리의 물리적 법칙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한글은 그 보편 원리를 문자로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MIT에서 분석하든 옥스퍼드에서 연구하든 베를린에서 평가하든 도쿄에서 비교하든 결론은 항상 수렴한다. 이게 한글의 힘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되는 힘. 자랑이 아니라 논리로 설명되는 완성도.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를 초월한 설계로 남을 것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30년 연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논리적인 문자 시스템이다. 이건 한국인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세계 언어학계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니까요.